정도 임팩트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달릴까 말까에서 제가 컨텐츠 섹터가 올해 상반기에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뭐 SNLife 디자인, 뭐 위직 스튜디오, 뭐 그 웨이 스토리, 뭐 IHQ, 뭐 많았어요, 그죠? 뭐 그리고 뭐 저 뭐야 덱스터도 있고요. 정말 많은 컨텐츠 관련 종목들 말씀드렸었는데, A스토리가 사실상 뭐 이제 최근에 탄력적으로 봤을 때 위지 스튜디오와 마찬가지로 계속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큰 상승이 나온 종목이었고, 그 종목의 이제 후속주로 이제 페스타 엔터테인먼트를 오늘 소개해드렸었는데 바로 이제 목표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15%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시장이 코스닥은 좀 강했고 코스피가 조금 약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중국 상해 증시가 마이너스 1%대로 이제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코스피 쪽은 조금 수급 자체가 약했고요. 중국 상해 증시가 1.30%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장중에 이제 미 선물은 그나마 비교적 견고한 모습 보였고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일 워낙에 이제 미 증시가 장 막판에 급락용이 나왔고, 유럽에 이제 코로나 3차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으로 막판에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개장가에는 우리가 조금 개파락 출발했지만, 제가 전일보다 훨씬 오늘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이미 우리 증시는 전일 좀 갭상승 이후에 과대넘폭이 나온 상태라서 충분히 악재가 선 반영되는 상태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안정을 찾을 것이고, 시장이 좀 불안하더라도 종목들의 변동성은 전일보다는 안정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인맥주, 진짜 윤석열 관련 종목들 웅진 상한가 들어갔었고요. 뭐 서현, 덕성, 뭐 여타, 새로운 윤석열 관련 종목들 원익큐브도 있고 정말 많죠. 뭐 최근에 러셀도 윤석열 관련 종목으로 묶여 있는데, 진짜 윤석열 관련 종목들만 큰 상승이 나왔던 시장입니다. 뭐 오늘 좀 반등은 소폭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어느 정도 저점을 좀 잡아준 날이었지만, 오늘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날,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도 마찬가지였고, 그 상승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망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오늘 컨텐츠 관련 섹터, 그리고 또 인물주인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종목인 페스타 엔터테인먼트를 말씀드렸었고요. 그 말씀드린 이유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제는 인맥주에서 우리가 정책주로 넘어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뭐 6등주, 7등주 윤석열 숨어있는 검찰총장 관련 종목들을 찾고, 뭐 아버지 논산 고향 출신을 찾고 파평윤씨 찾고요. 그리고 또 뭐 서울대, 또 뭐 부강고, 뭐 고등학교, 뭐 중학교 뭐 찾을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정책으로 우리가 지금 서서히 넘어가야 된다는 게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이제 페스타랜드 잘못 적었네요. 네. 펜 엔터테인먼트, 오늘 바로 15%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흐름 짚어보고, 또 오늘 ISC도 같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 흐름 잠깐 간단하게 짚어보고 정책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다. 그래서 미중 간의 갈등도 다시 한번 좀 격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이렇다. 시장이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올 만한 모멘텀도 부재하잖아요. 뭐 사실상 뭐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은 이미 작년부터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급락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시장은 서서히 이제 3월 상패 시즌이 지나고 나서는 안정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좀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 장 초반에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도 상패 시즌이다 보니까 투심이 약화된 상태여서 큰 상승은 제한적이에요. 상승이 나오다가 빠르게 또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수급적으로 조금 불안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펜 엔터테인먼트를 말씀드린 이유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미 목표가를 터치를 해버려가지고요.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로 돌릴게요. 네. 자, 오늘 펜 엔터테인먼트를 말씀드렸던 건, 최근에 제가 이제 컨텐츠 섹터 관련해서 뭐 SMLife 디자인 같은 경우는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거의 뭐 4번 정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때마다 정말 큰 상승이 나와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한 4번 정도를 아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뭐 크게는 뭐 30%, 뭐 적게는 15%, 예. 그때 말씀드릴 때마다 SNLife 디자인은 디즈니 플러스의 최대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영화 미나리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고, 그때마다 큰 시세가 분출이 됐습니다. 뭐 적게는 15, 많게는 뭐 30 이상. 그리고 뭐 덱스터도 말씀드렸었고, 위직 스튜디오도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이 종목도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신고가 부근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또 A스토리도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거의 지금 신고가 부근이죠. 전고점 돌파를 오늘 시도하다가 살짝 두들겨 맞았는데 그래도 네, 여전히 2차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35% 이상의 상승 랠리가 나와주고 있고, 요거의 후속주로 제가 말씀드린 게 펜 엔터테인먼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컨텐츠 A스토리 드라마 제작사죠. 그래서 드라마 제작사의 몸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펜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겨울연가, 배용준, 최지우 주연의 겨울연가가 2002년도에 나오면서 그때부터 사실상 이제 배용준 배우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류 열풍의 시초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펜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고, 또 2012년도에 해를 품은 달, 김수현 주연이죠. 예. 해를 품은 달이라는 대표 작품도 있고, 그거 외에도 거의 57개의 작품, 작년까지 거의 57개의 작품들이 56편의 드라마를 제작한 드라마 대표, 국내 대표 외주 드라마 제작사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이고요. 제작사 기업 중에서 20년 업력이 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연평균 3편 정도 드라마 제작을 했고요. 올해부터 좀 드라마 제작 편수를 늘렸어요. 5편에서 6편.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작품 편성을 2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그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작년에 제작했던 청춘기록이라고, 박보검, 박소담 주연의 청춘기록의 어떤 넷플릭스 수익성, 판매 효과가 지금 수익성으로 지금 개선이 되고 있고요. 넷플릭스 이후에도 애플TV, 디즈니 플러스, 또 우리 글로벌 OTT 플랫폼의 어떤 경쟁력의 우위에 점한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에 드라마 제작사의 몸값이 계속 치솟고 있고, 그에 따른 실적 또한 기대가 된다. 최근에 컨텐츠 관련 세터들이 워낙에 강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플러스로 정치 인물주로도 같이 묶여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가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종목인데, 사실 이 서현이라는 종목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종목으로 이제 묶여있는 이유는, 사회이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재만 사회이사 로 선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현이란 종목이 윤석열 검찰총장에서 가장 대표 종목으로 대장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또한 23%, 종가 장중에는 28.41%까지 급등, 상한가 직전까지 급등이 나왔었는데, 서현하고 이제 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같은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종목으로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펜 엔터테인먼트가 뉴스를 보여드릴게요. 네. (3월 5일날) 이거 오늘 나온 뉴스네. 이거 방금 전에, 예, 오늘 급등이 나와가지고 이건 5일 전에 나온 뉴스고요. 이건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뉴스가 나온 거죠. 여기 보시면 펜 엔터테인먼트 윤석열 관련주. 그래서 여기서 3월 5일날 이제 공시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유재만 사회이사를 선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근데 이제 유재만 사회이사가 유재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고, 윤석열 전 총장과 서울대 법대 동문, 그리고 서울부장 검사 출신인데, 서현과 같은 이유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서현이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총장 관련 종목으로 대장주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윤재만 사회이사 때문인데, 펜 엔터테인먼트도 윤재만 사회이사를 이번에 선임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새로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종목으로 부각되고, 거기에 콘텐츠 관련 섹터까지 같이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또 최근에 KT에서도 콘텐츠 기업으로 이제 새롭게 발돋움하겠다고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또 글로벌 OTT 기업들도 국내에 지금 한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경쟁이 심화될 겁니다. 거기에서 살아남는 건 드라마 제작사고요. 드라마 제작사, 콘텐츠 제작사들의 가치들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펜 엔터테인먼트를 말씀드렸었고, 두 가지의 모멘텀으로 바로 이제 제가 8에서 10%대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26
거의 27%까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한 17% 이상의 상승이 오늘 하루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2시 한 2, 3분에 방송이 끝나는데 그때부터 이제 상승이 2시 10분부터 상승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오늘 한 17%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17% 정도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드렸던 게 이제 ISC라는 종목인데 ISC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최근에 인텔에서도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이제 새롭게 진출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또 반도체 공장도 23조를 투자를 했고요. 또 그리고 중국의 SMIC도 새롭게 반도체 공장을 신설을 하고 있고, 전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IT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 또 빈머리 반도체 관련해서 경쟁이 지금 심화되고 있다.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죠. 176단 3D 낸드 세계 최초로 양산을 하면서 지금 기술 격차를 지금 줄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1년 정도는 앞서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최근에 기술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도 경쟁이 지금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우선 과제로 반도체 산업을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반도체 또 메모리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비메모리 반도체까지의 어떤 경쟁이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게 ISC다. 왜냐면 너무 삼성전자나 어떤 SK 하이닉스나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또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고요. 테스토켓 부분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고요. 매출이 다각화되어 있는 기업이 오히려 이럴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ISC 같은 경우는 국내 업계 중 최초로 실리콘 러버 기술을 기반으로 한 테스크 소켓을 개발하고 상용화를 했어요. 그래서 세계 점유율, 테스트 소켓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고요. 특이한 거는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도 아무리 이제 매출 비중이 이제 100%로 따졌을 때, 뭐 삼성도 있고, 뭐 TSMC도 있고, 예. 뭐 마이크론도 있을 것이고, 뭐 인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업들, 중국의 SMIC도 있을 것이고, 하이닉스도 있을 것이고, 예. 많은 기업들이 있을 텐데, 아무리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도 10%가 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이 75%가 넘어요. 나머지 25%가 국내 매출 비중이고요. 여기에 뭐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경쟁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매출 비중이 높고, 아무리 지금 그리고 삼성전자의 테스트 소켓을 납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ISC의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10%가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존도가 굉장히 적다 이거예요. 그리고 경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리노공업보다는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테스트 소켓의 매출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경쟁업체인 리노공업보다 매출 비중이 높고요. 그리고 최근에 ISC가 예전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높았습니다. 55% 테스트 소켓을 납품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60%로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에서 비메모리 반도체로 매출 비중이 계속 늘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운 먹거리로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이제 본격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ISC가 오히려 그에 따른 가장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삼성전자가 조금 흔들릴 수 있어도 ISC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 비중이 75%이고 또 글로벌 기업의 뭐 중국의 SMIC나 또 그리고 미국의 뭐 마이크론이나 인텔이나 물론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ISC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테스트 소켓 관련해서 소모품 부품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메모리 반도체건 비메모리 반도체건 계속해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에 시장 여파로 고점 대비 29,000원짜리 주식이 지금 최근에 2만원 밑으로까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다 그래요. 뭐 실적이 좋건 뭐 나쁘건 간에 시장이 빠지면은 IT 섹터, 2차전지, 뭐 5G, 뭐 반도체 소부장 너나 할 것 없이 다 빠집니다. 이것도 거의 고점 대비 40% 가까이 조정이 나왔다가 이제 바닥 구간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이제 반도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현명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은 ISC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거의 고가로 끝났는데 오늘 120선을 안착해 주면서 마무리가 잘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소켓 관련해서 또 빈메모리 반도체 사업 확장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삼성전자의 어떤 의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의존도가 높지 않아도 삼성전자의 어떤 이제 테스트 소켓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는
경쟁사인 리노공업보다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ISC로 오늘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정치 인물주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웅진 상한가 들어왔고, 예, 덕성 오늘 뭐 장중에 뭐 19%, 20%까지, 24%까지 급등이 나왔었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26%, 27%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8에서 10% 말씀드렸으니까 거의 17%까지 상승이 나왔네요. 오늘 하루 만에, 잠깐 10분, 15분 만에 금방 급등이 나왔는데, 이제는 정책주를 봐야 될 때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현 시점에서 뭐 새로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종목들, 뭐 아버지 농상, 고향에 있는, 거기에 뭐, 공장이나 아니면 본사가 있는 기업들이 뭘까 찾지 마시고요. 파평윤씨 찾지 마시고, 새로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종목을 찾기에는 지금은 너무 좀 종목들이 과열권에 진입한 건 사실입니다. 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종목들이 왜 이렇게 세냐? 물론 뭐 압도적인 지지율로 지금 계속해서 차기 대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다른 이제 기성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어떤 정책이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정치권에 발을 담그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뚜렷한 정책이 없기 때문에 인물주가 곧 정책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좀 크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시장이 불안해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뭐 콘텐츠 관련 섹터이기도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해서 아니라고 하더라도 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업력이 있고 그리고 탄탄한 매출과 그리고 또 콘텐츠 관련 섹터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관련 종목들을 신규 매수의 관점을 조금 자제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치 인물주라는 거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전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만 딱 본다고 하더라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어떤 그 야권 단일화의 어떤 패배를 하면서 어제도 이제 장중에 거의 뭐 하한가 가까이 들어왔고요. 26%까지 급락 나왔고 오늘 또한 이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써니전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어떻게 행보가 바뀔지도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아니면 또 다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종목으로 묶이면서 상승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현 시점에서 굳이 찾을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정치 인물이 아니라 이제 정책을 우리가 유심히 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 정책주 같은 경우는 인물주가 3, 4배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인물주는 10배, 20배 올라가는 게 정책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보령메디어스, 아가방컴퍼니, 박근혜 후보 시절에 관련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왔었고 또 MB 후보 시절에 뭐 이제 이화 공룡을 비롯해서 4대강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는 인물주보다 지금 딱 기억에 남는 건 확실히 정책주들이 정말 큰 상승이 나왔다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올해 이것만 이제 큰 섹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가장 이제 차기 대권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아마 뭐가 될 것 같아요.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쳐보실래요? 네,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정책 수혜주 여건이 됐건 여야 가리지 않고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거는 네 저출산 또요 다른 분들 또 뭐가 될 것 같아요. 네 주택 또 루미말미님밖에 안 계셔? 네 부동산 네 다른 분들은 네 다른 분들은 말 안 해요? 네 HNN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JS님은 네 탈원전복귀? 그게 핵심 정책이 될 것 같아? 요람님 뭐 조지클로드님 네 운수대방님 몰라요? 뭐 저출산도 물론 있죠. 뭐 탄소도 있고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일단 지금 부동산이죠. 그죠? 네 부동산 지금 3년 만에 거의 더블 이상 폭등해버린 이제 부동산을 잡아야 되잖아요. 가격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야 가리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최대의 핵심 정책은 이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관련 섹터. 예. 차기 대권의 그 뭐 보궐선거도 마찬가지고 차기 대권까지 이 부동산 뭐 건설 관련해서는 최대의 어떤 핵심 쟁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덕도 신공항의 부산의 PK 지역의 가장 핵심 정책은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영화금속, 뭐 돈방성기, 뭐 새우글로벌 뭐 정말 많은 종목들 연이어서 시리즈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추진에 대해서 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덕도 신공항, PK 지역은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우리가 유심히 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제 건설 관련, 부동산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이제 공공주도로 한 공급을 늘리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공공주도는 이제 뭐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서 공공주도로 공급을 늘리자. 이게 지금 민주당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뭐 민간 재건축, 예, 재개발을 통해서 민간 재개발, 재건축 이거는 국민의힘, 예, 야권의 얘기죠. 그래서 어차피 얘기는 똑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공급을 늘려가지고 대규모 공급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자. 그리고 또 부동산 경기를 또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자. 또 그래서 SOC 구축으로 인해서 또 일자리도 창출시키자. 이게 주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차기 대권까지 이어지는 어떤 정책에서 최대 쟁점은 부동산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일단 핵심은 공급을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물주를 우리가 관심 있게 지금부터 이미 다 급등한 자리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 한 번 또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무섭게 조정이 나옵니다. 보면요. 제가 왜 무섭다고 하냐면은 서영 같은 경우도 덕성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난번에 한번 큰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이 한번 나왔을 때는 이게 거의 반토막 가까이 조정이 나오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48% 반토막 조정 나왔다가 다시 최근에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덕성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상승만 여러분들 보실 게 아니라 상승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조정폭도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거의 반토막 가까이 조정이 나왔어요. 40에서 50%가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40에서 50% 가까이 조정을 막고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인물주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상승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자칫 잘못 들어가면은 정말 상투에서 물려버리면은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까지 승리를 해버리면은 더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고점에 자칫 잘못 매수를 하면은 나중에 이 종목이 다시 뭐 자체적인 뭐 기술력이나 이런 걸로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더 현명하냐? 이제 와서 정치 인물주를 따라 들어가가지고 매매하는 게 현명한 건지 아니면 여야 가리지 않고 지금 한 목소리로 지금 최대 정책 쟁점이 될 수 있는 섹터의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맞는 건지 뭐가 더 현명한 건지는 여러분들이 금방 판단이 쓸 겁니다. 당연히 후자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책주는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기에 뭐 이명박 관련 종목이라든지 뭐 박근혜 관련 종목이라든지 인물주가 생각나는 건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1년 정도 남은 차기 대권이 뭐 1, 2년 남은 시점에서 인물주들이 움직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정책주들이 이제 강력하게 상승이 드라이버가 걸립니다. 그래서 정책은 딱 이제 최대 쟁점은 이제 건설 경기 그리고 또 부동산 경기 회복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대 쟁점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게 최대 쟁점입니다. 정말 많죠. 뭐 건설 경기 관련해서 또 거기서 이어질 수 있는 게 SOC 투자까지도 같이 이어질 수 있는 건설 관련 또 부동산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봤을 때는 이걸 좀 긴 호흡으로도 단기적으로도 우리가 큰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증시 자체가 앞으로 큰 급등, 예전처럼 풍부한 유동성으로 지금 이제 증시 예타 자금도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큰 급등이 나오기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이렇다 할 호재도 없잖아요. 또 이렇다 우리가 다 이미 예상하고 있는 악재들이 다 수면 위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급락이 나올 만한 요인도 크게 없지만은 뭐 미중 간의 갈등이 다시 2018년대처럼 크게 강대강으로 맞서가지고 다시 뭐 재발하지 않는다면은 증시의 하락도 분명히 제한적일 겁니다. 뭐 중국 또한 마찬가지로 미중 간의 갈등을 지금 바이든 정권이 출범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무리하게 지금 강대강 기조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에 어떤 크게 급락이 나올 요인도 없지만 크게 상승이 나올 만한 이유도 굳이 꼽자면은 추가 부양책이잖아요. 결론은 코로나가 종식이 돼야 됩니다. 뭐 코로나 진짜 치료제, 백신 갖고는 코로나가 종식이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타미플루 같은 신종플루를
할 수 있는 타미플루 같은 어떤 치료제가 개발이 돼야 확실하게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는 건데, 그때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어떤 우리 시장 자체가 뭐 크게 상승이 나오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떤 불안, 뭐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유동성의 힘으로 불안을 머금고 상승해 나왔던 시장이기 때문에 1월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장의 변동성과 약세 흐름, 또 그리고 조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인물주가 아니라 정책주로 집중을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이제 뭐 덕성이라든지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펜 엔터테인먼트가 상승해 나온 걸 봐보세요. 시장이 빠지던 오르던 굉장히 지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올 때 같이 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조정이 나오지만 시장이 안정을 찾았을 땐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이 나오잖아요. 그죠? 변동성은 물론 커요. 이날도 15%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마이너스 13% 빠지잖아요. 그죠? 이걸 보시면은 이게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플러스 15% 올라가던 게 이때 잘못 매수했으면은 마이너스 13% 끝났으니까 사자마자 30% 가까이 물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인물주들이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할 말이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치권이 이제 발을 담근다고 이제 공식 발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 그때는 오히려 차익 매물이 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주로 우리가 봐야 되고, 정책의 핵심은 부동산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릴 거고요. VIP 방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서서히, 우리가 이제 2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은 계속 불안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2월 달에는 시장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1월 말부터 2월까지 시장이 계속 불안한 흐름이 이어졌어요. 1월 말부터 지금 3월 초까지도, 3월 중순까지도 계속해서 시장의 하락이 이어졌었고,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왔지만 종목들의 반등은 제한적이었잖아요. 어제도 마찬가지고, 어제는 시장이 갭상승 나왔다가 빠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웬만한 종목들이 4, 5%씩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뭐 작년에 가덕도 신고한 관련 종목들부터 뭐 정치 인물주, 정책주 정확한 타이밍에 제가 잘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우리 VIP 회원님들에게도 정책주에다 집중할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악재 요소들, 또 미중 간의 갈등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그리고 이렇다 할 시장이 급등이 나올 만한 명분이 없고요. 네. 그리고 이미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동안 시장이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가 또 이게 장기화되고 지연이 돼버리고 코로나 종식 시기가 길어진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시장이 오히려 더 흔들리거나 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별 섹터로 올라갈 수 있는 섹터는 정치 인물주가 아니라, 정치 인물주도 이제 많이 급등이 나온 상태라서 이미 뭐 저게 뭐 이재명 관련 종목들도 급등 시세가 너무 크게 나왔고요. 그죠? 저기 뭐 그리고 최근에 뭐 윤석열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너무 급등이 크게 나왔었는데, 정치 인물주보다는 정책주로 갔을 때가 훨씬 더 안정성을 봤을 때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목표 수익도 훨씬 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올라갈 거냐 빠질 거냐 그걸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시장의 방향은 맨날 빠진다는 사람은 어쩌다 맞출 수 있는 거고, 맨날 오른다고 하면은 맞출 수 있겠지만은, 시장의 앞으로 방향보다는 종목과 섹터를 여러분들이 잘 고르면요, 시장과 별개로 올라갈 수 있고, 또 그 섹터에 수급이 몰렸을 때는 오히려 더 큰 상승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VIP 방에서도 제가 이제 정책주에다가 비중을 최소 30에서 40%까지 이제 채워나갈 겁니다. 종목은 2종목, 적게는 2종목, 많게는 3종목 정도로 이제 정책주로 이제 서서히 모아갈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 60%에서, 많게는 70% 내외에서는 단타, 지금 우리가 하듯이 단타를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정확히 단타는 아니고 단기 스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일주일 이내에 승부가 날 수 있는 단기 스윙주들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 안에도 뭐 제가 말씀드렸던 뭐 디지털 화폐 섹터라든지 뭐 그리고 메타버스 뭐 이런 관련 섹터들, 또 컨텐츠 관련 섹터들 여전히 관심 있게 보면서 단타로 진행할 거고, 미래차 관련 섹터들, 또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에서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우리가 대응을 할 건데,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까지 계속해서 이제 비중을 정책주 쪽으로 넘어가고 계속해서 비중을 실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정책주에서 마지막에는 최종 한 40%까지 비중을 실어서 이걸로는 중기 또는 좀 중장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수익은 제가 단타 같은 경우는 10에서 15% 짧게 챙기잖아요. 10에서 15% 정도 짧게 수익을 챙기는데, 정책주 같은 경우는 목표 수익이 굉장히 큽니다. 정책주 같은 경우는 뭐 10% 뛰게 하려고
매매하는 게 아니고요. 최소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최소 뭐 40에서 뭐 50% 그 이상 또 뭐 너무 희망버스 태우는 거 이제 싫어서 그냥 최소 50% 이상 또 많게는 뭐 100% 이상의 수익을 챙기려고 비중을 좀 확대해 나갈 거니까 시장에 대한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오늘 정치 인물주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정책주, 제가 제일 잘하는 정책주에 제가 이제 가덕도 신고한 관련 종목들 뭐 그 외에 뭐 저출산 관련 종목들 뭐 일자리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타점에 어떤 타이밍에 어떤 종목들을 어떤 확률로 고르고 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2월달에 이렇게 시장이 빠졌을 때도 우리가 비중 5% 기준으로 단타를 200% 이상의 수익을 챙겼다는 것도 아실 거고요. 3월달에는 상패 시즌이다 보니까 이 수급적으로 좀 불안한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던 종목들 다 빠져버리고 희마리가 약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늘도 아침에 뭐 16%까지 급등이 나왔었던 이거 뭐야? JMT 같은 종목들도 어제 로보로브도 그렇고요. 여기 급등 나와도 다 빼버려요. 어제 로보로브 같은 경우도 상승이 나오다가 다 빼버리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저께 시장이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장중에는 장대 양봉이었는데 다 패대기를 쳐버립니다. 오늘은 JMT가 그랬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래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지금 투심 자체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가지 종목들이 지금 거래 정지가 들어갑니다. 지금 임박했어요. 지금 이제 감사보고 제출 기한이 임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성황 같은 경우도 오늘 정지가 들어갔고요. 뭐 좋은 사람들 그리고 뭐 태웅 SNW 세우글로벌 뉴로스 맥스토렉 죄다 지금 감사 의견 부적정 설로 다 지금 어디 갔어? 맥스로텍 다 지금 이제 정지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속출할 거고요. 지금 임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보고 제출 안 한 기업들은 더욱더 지금 급락이 나오고 정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그리고 상자 폐지 실질 심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자그마한 악재에도 크게 급락이 나와버리고 정지가 돼버리고 조정이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3월 이후면은 조금 투심은 회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뭐 미중 간의 갈등이 어떻게 될 거지, 격화될 것인지 이런 거 너무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신이 아닌 이상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중국이 또 그렇게까지 예전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처럼 강대강으로 갈 가능성은 적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미리 우리가 겁먹을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시장과 상관관계수가 적은 섹터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정책주에 집중을 할 겁니다. 힌트를 드리면 부동산 관련 섹터에다가 집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종목이 많게는 두 종목, 세 종목. 근데 그거를 끌고 가면서 가만히 그 종목만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타로 빠르게 제가 2월달에도 우리가 200% 이상의 수익을 챙겼던 것처럼 4월달에 우리가 폭발적인 수익을 또 챙기고 또 다음 주부터 포트를 재구성을 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주, 정치 인물주 제가 어떤 타이밍에 그냥 무분별하게 맨날 정치 인물주만 남발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에 오늘 펜 엔터테인먼트도 말씀드렸고 제가 가끔씩 종종 여러분들에게 정치 인물주나 인물도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예전에 홍정욱 관련 종목, 이낙연 관련 종목, 이재명 관련 종목, 윤석열 관련 종목, 그리고 오세훈 관련 종목 정말 많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고 정확한 타점에 어떻게 수익을 챙겼는지 말씀드렸고 최근에 인물주보다는 정책주로 말씀드리면서 가덕도 신고한 관련, 저출산 그리고 또 뭐 일자리 관련해서 그 종목들이 어떤 상승이 나왔고 어떤 탄력을 받았는지는 다들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달릴까 말까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고요. 오늘도 제가 펜 엔터테인먼트 아까 8에서 10%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27%까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17% 정도의 상승이 나왔을 겁니다.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건 인물주고요. 정책주는 바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고 다만 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종목들이 좀 낙폭이 나와야 그 수급이 정책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타이밍이죠. 지금이 서서히 우리가 정책주로 미리 선점하고 있어야 그 시세 차익을 크게 챙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할 거고요. 그 포트 구성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오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나중에 또 상승이 나온 자리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너무 기존 회원들과 수익률 격차가 나 있으면은 힘 빠지잖아요. 수익률 크기도 다르고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오실 분들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방향 맞추는 것처럼 바보는 없습니다. 워렌 버핏도 시장에 방향을 맞추는 그런 가장 세상에서 가장 미친 짓은 시장에 방향을 맞추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방향은 그 누구도 모르고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가 나와야 시장이 빠지는 건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악재가 도출될지 안 될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일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정책 관련 섹터
여야가 가리지 않고 한 목소리가 나고 있는 정책 관련 섹터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섹터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두 종목, 세 종목으로 추려가지고 집중을 하고 그 외쪽으로는 단타를 진행한다 그러면은 3월달에 상패 시즌 끝나고 나서는 정말 투심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요. 그래서 폭발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주, 이제 차기 대권 이제 후보의 인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는 정책주를 이제 여러분들이 슬슬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보궐선거 작년부터 저는 가덕도 신공항이 가장 최대 쟁점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차기 대권까지는 부동산이 또 쟁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큰 그림 말씀드렸었고, 또 그런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타점을 잡고 싶고 같이 이제 계좌 관리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펜 엔터테인먼트 매수하신 분들은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요. 네, 그래서 정확한 타임 잡아서 뭐 크진 않고 17% 정도 되는데 수익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가입하신 방법 간단하게 안내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이트에서 가입하는 방법이 가장 편하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정책주 관련해서 초기에 딱 진입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오는 게 기회입니다. 지금 오는 게 기회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서 회원가입 누르셔가지고 날짜는 제가 넉넉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7일이고 장이 끝났기 때문에 하루하루씩 더 드린다. 그래서 2개월이면 15일 하루 더 드리고, 3개월이면 한 달 더 드리고, 오늘 장 끝났으니까 하루 더 드립니다. 여기서 결제하기 누르셔가지고 날짜 제가 제일 많이 드려요. 여기저기 비교해보세요. 제가 날짜는 추접스럽게 하루 더 드릴게요, 이틀 더 드릴게요, 이런 추접스럽게 뭘 못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드번호 입력하시고요, 유효기간 입력하셔가지고 생년월일 입력하시고, 네, 휴대폰번호 인증하시면은 끝! 무이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방이동 하실 분들도 여기 원클릭 서비스 변경 연장을 통해서 방이동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ARS 결제를 하는 방법도 있고, 사이트에서 가입하는 방법이 가장 편해요. 그래서 그 방법 말씀드렸었고, ARS 결제를 통해서도 MBN골드 사이트에 가입이 돼 있다 하신 분들은 ARS 결제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거 고객센터, 이것저것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그냥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 그래서 방이동이나 신규 가입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정책주를 같이 출발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와도 그 종목을 드릴 건데 너무 높아버리면 못 드려요. 차이가 너무 갭 차이가 벌어져 버리면은 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같이 시작하고 리딩은 이제 지금 제가 무료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걸 유료 방송을 아침 8시 7시 반에 방송을 열고요, 7시 30분에 방송을 이렇게 엽니다. 그래서 열고 8시 45분부터 방송을 시작해가지고 3시 한 40분 정도까지 장중에 우리가 이제 VIP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문자도 당연히 자세하게 보내드리고요. 직장인분들도 많기 때문에 문자도 자세히 보내드리고, 이렇게 지금 장중에 리딩을 한다. 점심시간에 제가 잠깐 달릴까 말까 방송 갔다 오는 시간 빼고는 계속해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무료 방송 하듯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플러스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입하신 분들은 여기 뭐 종목 상담도 올려주시면 되는데, 사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종목 상담이 크게 의미가 없어가지고 지금 많이 안 해드리고 있는데, 지난 정리형 게시판에 보유 종목 올려주시면 되고요. 지난 교육 보기를 봐서 VIP 오리엔테이션 꼭 들으시고 전문 트레이드 양성 교육도 들으시면 정말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1강은 투매 잡는 거, 2강은 캔들과 거래량의 조화, 3강은 박스권 돌파, 2회에서는 1강은 바닥주 잡아라, 2강은 종가 베팅하는 거, 3강은 호가창과 분봉 매매를 하는 거를 말씀드린 거니까 책에도 안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타점 잡는 거, 여러분들 무기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러분들이 기법과 매매 기법을 안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잘 맞는 진짜 여러분들의 기법 하나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진짜 트레이더들이 하는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고 쉽게 설명을 해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돌려보셔가지고 큰 수익을 챙기셨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나중에 제가 또 2회 관련해서 종합본 또 4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00개의 무기도 내 손에 잘 맞는 하나의 칼을 이길 수 없듯이 여러분들이 이 교육들을 열심히 들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무기가 평생 하시는 주식 투자에서 여러분들의 무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강의 꼭 들으시면요, 내일도 당장 따라오시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뭐 오늘 제가 정치 입문주를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얘는 컨텐츠라는 어떤
크나큰 모멘텀이 있고 드라마 제작사, 그리고 또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뭐 겨울연가, 뭐 그 외에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팬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관련 섹터에도 말씀드린 건데, 곁다리로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이제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이젠 여러분들이 정책주를 봐야 된다. 그래야 시장의 하락도 피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고, 선택과 집중해서 제대로 한번 저와 함께 정책주 한번 대응하고, 이번 주부터 이제 포트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이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 달, 두 달 뒤에 뭐 우리 수익 얼마 났네 이거 부러워서 그때 들어가면 높게 매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좀 밀리면 힘들어 하시고 이러지 마시고, 항상 시작할 때 저와 함께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입하는 방법 말씀드렸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서비스 날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인물이 아니라 정책주에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렸고, 그 큰 힌트는 부동산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야 누가 됐던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관련해서 뭐 건설 관련 섹터들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오늘 팬 엔터테인먼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또는 컨텐츠 관련 섹터로 소개해드렸는데, 모두 하루 만에 17% 수익 나서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잠시만요. 네. 지금 가입하셨나요? 이거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오늘, 예. 네, HN님, 서동준님도 오늘 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흥대박 부자님, 예. 부자님, 그리고, 지야777님, 예, 지야777님, VIP 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직 HAD님 확인 안 됐고요. 네, 내일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팬 엔터테인먼트 매수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하겠고요. 내일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정책주에 우리가 집중해 나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시장의 어떤 여파에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정책주에 한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렇게 좋아하시는 2차전지, 5G, 반도체 소부장은 어차피 시장이 빠지면 같이 밀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